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벌어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하여 자칫하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뻔했는데요. 돈의 흐름을 이해하면 이번 사태 역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스테마에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절대적인데요. 오늘은 돈의 흐름을 물에 비유해서 설명드릴 거라서 중앙은행은 포세이돈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포세이돈은 물의 흐름을 바꾸고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주체들을 호수에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수는 시중은행입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같은 은행들이 속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호수는 민간 영역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속해 있는 범주입니다. 이제 다양한 상황들을 주고 각 주체들 사이에 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금리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높은 금리를 주는 예금이나 적금 상품들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려면 돈을 싸들고 은행으로 달려가야죠. 민간 영역이라는 호수에서 시중은행이라는 호수로 물이 이동합니다. 예금, 적금뿐만이 아니라 대출이자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역시 돈을 싸들고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왜죠? 대출을 갚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역시나 민간 영역이라는 호수에서 시중은행이라는 호수로 물이 이동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어떨까요? 쥐꼬리만한 이자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질 겁니다. 반면 대출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줄을 설 겁니다. 호수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시중은행에서 민간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간 영역과 시중은행 사이 물의 이동은 저나 여러분과 같은 민간 영역의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지전능한 포세이돈, 즉 중앙은행의 의도대로 움직인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간 영역의 호수의 물이 시중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흐름의 결과로 호수의 수위는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호수에 물이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자산시장은 물을 흡수하게 되고 팽창하게 됩니다. 집값, 주식 모두 상승한다는 것이죠. 또한 시중의 물가 역시 상승 압박을 받게 되고 서서히 어떨 땐 매우 빠르게 물가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호수에 물이 마르는 상황입니다. 물이 온통 시중은행으로 빨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출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산을 매도하고 매도하자마자 그 돈을 시중은행으로 보내기 때문에 민간 영역은 돈이 씨가 마르고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폭락합니다. 반면 시중은행에는 돈이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은행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죠? 그런데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돈을 떼먹힐까 걱정하는 은행들은 쉽사리 대출을 내주지 않습니다. 호수에 물이 가득했다면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해결하지 못했을 일도 없고 강원도지사가 배째라를 시전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2천억으로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을 50조 원을 들여야 정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돈의 흐름이나 채권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양적완화,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